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재판의 확정과 효력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 비용의 부담 및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사소송에서도 형의 선고를 하는 유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단서 조항을 적용을 해서 대부분 소송 비용의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선고 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87조는 공범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공범의 소송 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9조는 검사가 상소 취하를 하는 경우,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검사로 인해서 상소 또는 재심 청구가 개시되었는데 그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었다면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88조는 고소인 등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역시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190조 1항은 제3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자에게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검사 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역시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소권자와 재심 청구권자의 검사 아닌 사람이 누가 상소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상소 절차와 재심 청구를 공부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190조 2항은 피고인, 예를 들면 법정 대리인이나 재심 청구 같은 경우에 유족,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190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고 해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편 191조 1항은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하고요. 191조 2항은 그와 같은 소송 비용 부담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복할 수 있다. 소송 비용 부담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안 실체에 관해서 상소하는 경우에 같이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뒤에 나오는 2001도 872 판결은 저희가 그 범죄될 사실, 또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 중에서 이유를 공부하면서 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미 다뤘던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666을 보시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즉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수 감경을 법원이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편 4667에서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1조 1항은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송 비용의 부담 재판은 형이 아니고,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에 관해서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서 원심이 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증인 여부에 관한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 1심에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자 2심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1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안이죠. 한편 앞서서 제3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192조 1항은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역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비용 부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2항은 그러한 제3자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그 제3자가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193조에서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671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소를 취하한다든지 재심 청구를 취하한다든지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에 의해서 종료되지 않겠죠. 이와 같은 경우 193조 1항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그 사건을 심판하고 있었던 계속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역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 비용 부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4672에 보시면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을 합니다. 재판의 집행은 검사에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사소송법이 그 검사가 산정을 한다. 가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그런 금액 산정을 포함해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489조에서 두고 있고, 한편 477조 1항은 재산형을 비롯해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그 밖에 소송비용이 들어있죠.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간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2항은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명의란 말은 요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권원이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마치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으로서 채무명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7조 3항은 제1항의 재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압류, 환가, 배당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 집행이 되겠지요.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을 별도로 송달할 필요는 없고요. 한편 477조 제4항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세취납처분회의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 처분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아마 행정법에서 공부하셨을 텐데요. 역시 압류해서 공매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나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같은 재판들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집행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도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있는 것이죠. 제5항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99조 2항 필요한 경우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죠. 199조 2항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저희가 임의수사 단계, 임의수사를 공부하면서 공무소 등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제487조는 소송비용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면제 신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률 규정의 주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으로 종국재판 중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4677을 보시면요.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강의에서 공부하겠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경우에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손해를 보상해주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주로 최저임금법에 준해서요. 최저임금의 몇 배를 5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반해서 여기서 말하는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이라는 것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재판에 소요된 비용, 공판정에 출석하는 데 들었던 여비라든지 또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을 보상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194조의 2, 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194조의 2, 1항을 보면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첫째,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가 무죄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개의 재판으로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무죄 판결이 있지만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다른 유죄 판결이 있다면 비용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법 제9조 및 제10조 1항의 사유, 심신상실이나 형법 구조 같으면은 조문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구조 같으면은 형법 구조는 법조문을 제가 뒤지고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또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자의 사유로 인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에 관해서 작년 7월 5일, 2019년 7월 5일에 2018모 906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을 읽어보면서 무죄 판결 비용 보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94조의 제1항은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죠.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 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가 앞선 강의에서 판결의 구조가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데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194조의 2항 2호를 유추 적용해서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주문에는 표시가 안 되고 이유에만 무죄가 선고되느냐? 이걸 실무상 이유무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1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1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 주문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선고나 형면제나 그 밖에 선고유예 같은 유죄 판결이 명시가 되고 무죄 부분에서 나머지 상상적 경합의 부분에 무죄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 있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를 주문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무죄 같은 경우거든요. 포괄일죄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면 4682에 보시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그 보복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폭행등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이 2016년 5월 13일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위에서 무죄 판단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보복 폭행은 무죄이지만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장 변경 없이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 사유가 있었지만 처벌불허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죠. 그래서 주문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가 되고 이유에서는 보복 폭행죄에 대해서 무죄 이유가 기재가 되었겠죠. 그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이 항소 기각을 해서 결국은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주문에서는 공소 기각 사유가 적힌 것이고 이유에서는 보복 폭행죄에 대해서 무죄가 적힌 것이죠. 주문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공소기각, 이유에서는 보복 폭행죄에 대한 무죄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4683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 이유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있었다면 역시 194조의 1항에 따라서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즉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을 설시한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 이 사건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비용 보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판결인지 아실 수 있죠. 4684로 가서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 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한 결정 여부는 관할이 합의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그 다음에 변호인 보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의 보수 같은 것이
그 범위가 된다. 한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여러 명이었던 경우, 두 사람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성질이나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조의 5에서 비용보상 청구, 비용보상 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예에 따른다고 규정을 해서 형사보상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국 재판 중에 무죄 판결에 따르는 비용 보상 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죄 판결에 따르는 비용 보상과 형사 소송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오늘로 강의가 마쳐지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상소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공부에서는 13장 상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